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잘 알 테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말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인, 마른 편인데다 피부도 하얗고 눈도 커서 굉장히 이뻤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한 이유가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 없으니 그 아이를 나리라는 가명으로 부르려고 한다.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 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다른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삽시간에 전 학년에 다 퍼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 때문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상당히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가 같이 사는 친할머니께서 학교 근처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엔 절이 있었다. 깊은 산 속에 암자 같은 곳은 아니고 사설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의 주인이 할머니란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오곤 했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이유는 내가 도서감상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난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기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나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건이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선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으로 고학생 누나 3명이 찾아오게 되었다. 사실 중학교 때만 해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교실 안은 갑자기 찾아온 선배들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위에 떠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너희 반에 날이라는 애가 누구야?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마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긴장한 것도 있었다. 얘가 날이랑 친한데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날 가리키며 말했다. 친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저기 날이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저 걔 친구 아니에요. 라는 말은 쏙 하고 들어가 버렸다. 창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그렁거렸다. 같이 왔던 다른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선배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우리 학교의 도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이 굉장히 적었다.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공사라도 하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선배의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왔다. 야, 너 왜 그래? 영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겁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은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데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난 서둘러 앞장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게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미간을 지켜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흰자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초등학생만한 조그마한 여자애가 하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만 그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난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누가 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힘이 풀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진 내가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나리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자 위를 희번뜩하게 뜬 나리가 갑자기 째진 듯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애기 같은 목소리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처럼 들렸다. 미친년아, 여기 왜 왔어? 그런데 나리가 호통을 치니 등 뒤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끊어졌다. 창밖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와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있는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의 바깥쪽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서 품에서 이상한 청 같은 걸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날 보지도 않고 찾아왔었던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못 먹어, 이년아. 누가 먹게 할 것 같아? 사지가 찢겨야 또 정신을 차리지. 어린 애들이 재롱을 피운다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애교를 피우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쫙 하고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꽁꽁 언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목덜미에 얼음을 하나 얹은 것처럼 그렇게 쌓였는데 주제의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 난 멍청하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펑펑 우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진 않았지만 덜덜 떨고 방언 터진 것처럼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이거? 이 소리만 반복할 뿐 나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꺼냈던 흰 천으로 갑자기 선배의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거 뭐야? 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바라보니 분명 흰색이던 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누렇게 색이 변하는 게 아닌가. 무슨 먹물이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 나리가 뜬금없이 독한 년. 또 죽어야 정신 차리지? 응? 이렇게 말하곤 누렇게 물든 천을 열심히 선배 팔에 휘감았다.
선배는 엉엉 울고 선배 친구들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덜덜 떨고 있으려니 나리가 고개를 획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야, 너도 들었지? 어? 뭘 들어?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인연 죽고 나면 너 데리고 가겠다. 무슨 말인지 뜻은 잘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들렸던 이 소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그걸 왜 건드렸어, 미친년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당을 망가뜨리면 어쩌니. 이제 넌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나리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다. 그동안 선배 팔에 휘감겨 있던 천은 점점 더 누렇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언제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지 몰라 미칠 것 같았다. 해지면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상 치르기 싫으면 너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서실로 들어갔다. 난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하교할 때까지 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실에 내 자리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점심시간 이후 이상하게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는 나리의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난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핸드폰이 좀 대중화되긴 했는데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엄하게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다 해. 일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는데 엄마의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찾아왔다. 이번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따가 온다고 말 들으라고 해서.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 난 되도록 천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하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심이 되었다. 나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걸어서 10분 정도가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난 처음 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마다 대나무에 비치볼이나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부처님 오신 날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의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있으려니 무서워 죽을 뻔했다. 어딘가에서 다시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리는 곧바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걸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 2개를 꺼내더니
갈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물라고 했다. 무는 동안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칼에선 새 맛인지 피 맛인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서 와. 선배가 앞서서 걸었다. 겁에 질린 듯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 줌 치고 나와 선배 발에 뿌렸다. 따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넘어간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새소리가 무서워서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 미칠 것 같았다. 나리의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그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어 인연. 당장 물러가. 인연이? 또 죽을 년이네 이거.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 들은 것 같지가 않아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휙 하고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마. 라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 흰자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 새빨갛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10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냄새가 나는 집안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엔 꽃과 초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엔 더 작은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색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문드러져 있었다. 그 사이에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쪽진 머리에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이 지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엉거주춤 선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곤 부처님을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이. 이제 너희 둘은 연화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부르더라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지?